할머니, 백사가 또 삽을 물고 와요. 정순이 할머니는 손자 성민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대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희벼임 한 마리에 이상한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매라며 무시당했던 할머니의 말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상남도 깊은 산골, 천년 고찰청은 사할의 작은 마을에 78세 정순이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들 며느리마저 교통사고로 1인 지 3년이 흘기 슬픔 속에서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먹은 밥도 기억나지 않고 며칠 전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었어요. 바로 흰뱀 백사였습니다. 3년 전 청은사 마당에서 까마귀들에게 쫓기고 있던 작은 흰뱀을 할머니가 구해온 것이었죠. 이게 그냥 뱀이 아니야. 백사는 영물이라고 했잖아.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며 백사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백사는 성인 남자 팔뚝만한 크기로 자라 있었어요. 온 몸이 눈처럼 하얀 비늘로 덮여 있고 머리 부분에만 연한 노란색 무늬가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검은 눈동자는 사람을 알아보는 듯 영리해 보였고 혀를 날름거리며 주변을 탐지하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몸을 또 알이 틀고 있을 때는 하얀 접시 같았고 움직일 때는 흐르는 물처럼 우아했습니다. 백사야, 밥 먹자. 할머니가 부르면 백사는 몸을 길게 늘려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가 준비한 작은 그릇에 물과 삶은 달걀을 놓아주면 백사는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뱀이 달걀을 먹는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신기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요즘 백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청은사 방향으로 몸을 향하고 가만히 있다가 새벽이 되면 어디선가 작은 삶을 끌고 와서 할머니 앞에 놓고 냈어요. 그리고 사찰 마당 한 지점을 빙빙 돌며 마치 뭔가를 표시하려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백사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할머니가 중얼거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김미영이 고개를 개역동했습니다. 45살의 김미영은 서울에서 내려온 요양보호사였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정순이 할머니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뱀이 삶을 가져오는 게 정상인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는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었거든요. 우리 백사는 똑똑해.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백사는 특별했어요. 할머니가 백사야 물 좀 가져와 하면 정말 물구를 쓸 끌고 왔고 문 닫아 하면 몸으로 문을 밀어서 닫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약통 근처에서 몸을 빙빙 돌며 알려주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의 행동은 달랐어요. 매일 새벽 4시쯤 되면 백사는 어디선가 작은 원예용 사물고리로 끌고 와서 할머니 앞에 놓아 그리고 청은사 마당 뒤연 큰 느치나무 아래 특정 지점을 계속 빙빙 돌았어요. 마치 여기를 파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성민이가 거기 있어.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백사가 도는 그 지점을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성민이는 서울에서 일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미영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성민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손자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3년 전 갑자기 서울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자꾸 성민이가 청은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야, 성민이는 떠나지 않았어. 거기 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주지 스님이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 성민이를 어디 숨겨놨어.
미영은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사의 이상한 행동과 할머니의 확신이 묘하게 일치하는 게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청은사에서 최주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55세의 그는 이 사찰의 주지로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졸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백사만 보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순이 보살님 안녕하세요. 아, 스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지만 백사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평소에는 온순하던 뱀이 주지 스님을 보자 마자 몸을 또 아리틀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혹시 밤에 백사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세요? 주지 스님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마치 백사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백사가 요즘 이상해요. 미영이 말했어요. 주지 스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자꾸 삽을 가져와서 사찰 마당을 빙빙 돌아요. 마치 뭔가 찾는 것 같아. 미영의 말에 주지스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동물들이 그런 때가 있어요. 별 의미 없는 거죠. 주지스님이 서둘러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스님, 우리 성민이는 언제 돌아와요? 할머니의 질문에 주지 스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보살님 성민이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이에요. 성민이는 서울에 가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 어디인가에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백사가 갑자기 주지 스님 쪽으로 다가가더니 머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렸어요. 마치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급하게 일어섰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백사를 확인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떠난 후 백사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청은사 방향을 바라보며 몸을 길게 느리더니 낮은 소리로 쉬익쉬익 거렸습니다. 뱀이 위협을 느낄 때 내는 소리였어요. 할머니 혹시 성민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백사의 행동도 그렇고 주지스님의 반응도 수상했습니다. 우리 성민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 걱정만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주지스님이 서울로 갔다고 하는데 성민이가 할머니를 두고 갈 아이가 아니거든요. 미영이 백사를 바라봤어요. 하얀 뱀은 여전히 청은사 방향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면서 백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삶을 꼬리로 끌고 와서 할머니 앞에 놓더니 청은사 마당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큰 느치나무 아래 특정 지점을 또다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성민아, 할머니가 그 지점을 바라보며 불렀어요. 그러자 백사가 더욱 빠르게 돌며 몸을 세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백사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정말 치매 때문인 걸까요? 비영은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새벽 4시 미영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치익치익 백사가 내는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하얀 뱀이 또다시 작은 삶을 꼬리로 끌고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뱀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미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뱀을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런 영리한 행동을 보이는 뱀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할머니가 일어나 백사가 가져온 삶을 발견했습니다. 또 가져왔네, 우리 백사가.
할머니가 삶을 들어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백사가 왜 자꾸 삶을 가져오는 걸까요? 미영이 물었어요. 성민이를 찾으라는 거야. 백사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성민이가 어디 있는지 말이야. 할머니의 대답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미영은 할머니를 잃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또렷했거든요. 할머니, 성민이가 마지막으로 언제 집에 있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어. 그때 성민이가 청은사에서 불사봉사를 하고 있었거든. 새로 짓는 요사체 공사 일을 도왔어. 할머니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주지스님이 서울로 취업했다고 하는데 성민이가 할머니한테 인사도 없이 갈 아이가 아니야. 미영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둘이 의지하며 살던 손자가 인사도 없이 떠날 일은 없었거든요. 그럼 성민이가 서울에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없어. 핸드폰도 꺼져 있고 편지도 없고 주지스님이 가끔 성민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도 대충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백사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몸을 또 아리틀고 앉았어요. 할머니가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자 애니 편안해하는 듯 몸을 늘렸습니다. 우리 백사는 성민이를 제일 좋아했어. 성민이가 백사한테 먹이도 주고 이름도 지어줬거든. 할머니가 말하자 백사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성민이가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거나 미영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성민이가 이상했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밤에 자주 깨서 밖을 내다봤어. 그리고 주지스님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지. 미영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분명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할머니, 오늘 청은사에 가볼까요? 백사가 자꾸 그쪽을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보자. 백사도 같이 데려가고 할머니가 동의했어요. 오전 10시쯤 할머니와 미영, 그리고 백사는 청은사로 향했습니다. 백사는 미영이 특별히 만든 천주머니에 들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4차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는데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고즈넉한 하차이 나타났습니다. 청은사는 정말 오래된 하차였어요.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체 종각 등이 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큰 느티나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령이 500년은 좋게 될 것 같은 거대한 나무였죠. 백사를 품에 안은 할머니가 사철 마당에 들어서자 뱀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서 머리를 내밀다니 느티나무 아래 특정 지점을 응시했습니다. 백사가 또 그러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백사가 어젯밤에 빙빙 돌았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사체에서 최주지스님이 나왔어요. 하지만 백사를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살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스님,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미영이 대답했어요. 혹시 3년 전 성민이가 여기서 봉사할 때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주지스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성민이 이야기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서울로 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연락이 전혀 없다는 게 이상해서요. 효자였던 성민이가 할머니한테 안부 인사도 없이 지낼 리가 없잖아요. 미영의 말에 주지스님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백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나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로 일직선으로 향하더니 특정 지점을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씩씩 백사가 내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백사가 뭔가 있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냥 동물의 본능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별 의미 없어요. 주지스님이 서둘러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이 백사가 도는 지점을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다른 곳보다 흙이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색깔도 약간 다르고 마치 누군가 봐서 다시 메운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스님, 혹시 여기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닌가요? 미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가끔 나무 뿌리 때문에 땅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거든요. 주지스님의 변명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백사는 계속해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성민아, 할머니가 갑자기 그 지점을 향해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왔어. 대답해봐. 주지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살님,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찰이에요. 왜 안 돼요? 우리 손자 이름 부르는데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사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 머리를 땅에 가까이 대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빠르게 그 지점을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백사가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착각이에요. 주지스님이 다시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스님, 혹시 무서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미영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찰에서 이런 소동을 피우시는 게 주지스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사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어디선가 작은 나뭇가지를 물고 와서 그 지점에 꽂더니 마치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쪽으로 와서 몸을 세우며 쉬익쉬익 소리를 냈어요. 백사가 여기 뭔가 있다고 하네요.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은 백사의 행동과 주지스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 이 딱 아래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성민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스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미영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성민이는 서울에 있고 여기는 그냥 평범한 사찰 마당이에요. 주지스님의 대답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럼 성민이가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주소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영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주지스님이 잠시 당황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주소는 저도 모르고 성민이가 이사를 자주 다녀서 말이 점점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때 사찰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인사했어요. 저는 이 근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박경철관입니다. 미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찰이 나타난 것이 우연일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주지스님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이 근처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경철관이 말했어요. 혹시 수상한 일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미영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경찰관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년 전에 이 사찰에서 봉사하던 성민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서울로 갔다고 하는데 연락이 전혀 없어서. 성민이요? 박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정성민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우리 손자예요. 사실 저희도 정성민 씨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다른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목격 장소가 이 근처였거든요. 박경찰관의 말에 주지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민이는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미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희 조사로는 정성민 씨가 서울에 간 기록이 없어요. 주민등록 이전 신고도 없고 취업 기록도 없습니다. 박경철관의 말에 할머니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우리 성민이가 정말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사가 할머니의 불안을 느꼈는지 할머니 곁으로 와서 몸을 감쌌어요. 보살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찾아드릴게요. 박경철관이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주지스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경철관님,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민이는 분명 서울로 갔어요. 제가 직접 배웅까지 해줬거든요. 그럼 어디서 배웅해 주셨나요? 더파스 터미널인가요? 기차역인가요? 박경철관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버스 정류장에서 주지스님의 대답이 행설수설이었어요. 정확한 시간과 탄 버스 번호도 기억하시나요? 박경철관이 계속 추궁했어요. 주지스님이 식은 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백사가 다시 그 지점으로 가서 더욱 격렬하게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기를 파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백사가 계속 저 지점을 도는데 혹시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박경철관이 백사의 행동에 관심을 보였어요.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보통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백문 진동과 냄새에 매우 민감한 미영이 박경철관에게 말했어요. 경철관님, 백사가 며칠째 계속 이 지점을 표시하고 있어요. 삽도 가져오고 나뭇가지도 꽂고 마치 여기를 파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동물의 직감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주지스님이 방황하며 막으려 했어요. 사찰 마당을 함부로 파면 안 됩니다. 성스러운 곳이에요. 스님 혹시 파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경철관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지스님의 변명이 점점 공세해졌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그 지점으로 갔어요. 성민아 할머니가 왔어. 거기 있으면 대답해봐. 할머니가 땅을 향해 간절히 부르자 백사가 더욱 빠르게 돌며 큰 소리를 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어요. 경철관님, 정말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미영이 부탁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박경철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지스님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박경철관이 말했어요. 백사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 지점에서 또 아리를 틀고 앉았어요.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사가 정말 똑똑하지. 성민이를 찾아준 거야. 미영도 백사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한 범이었어요. 박경철관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여기 현장에 나와서 땅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 좀 가져오세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백사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파출소에서 2명의 경찰관이 더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굴척 장비와 탐지기를 가져왔어요. 여기가 그 지점인가요? 젊은 경찰관이 백사가 계속 도는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저 뱀이 며칠째 저 자리만 계속 돌고 있어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백사는 경찰관들이 오자 더욱 흥분한 듯 몸을 세우며 쉬익쉬익 소리를 냈어요. 마치 드디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지스님은 점점 창백해져서 유사체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경찰관이 주지스님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탐지기부터 사용해 볼까요? 경찰관이 금속 탐지기를 그 지점에 대고 시작했어요. 백사는 경찰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탐지기가 삐삐삐 소리를 내며 반응을 보였어요. 뭔가 있네요. 금속 반응이 나와요. 경찰관의 말에 할머니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성민이 맞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주지스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혹시 그냥 오래된 세부치나 농기구일 수도 있잖아요. 굳이 파볼 필요가. 스님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박 경찰관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닌가요? 주지스님이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 더욱 확인해 봐야겠네요. 스님이 그렇게 말리시니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박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들에게 신호했어요.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세요. 경찰관들이 삽을 들고 그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는 파는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쉬익 소리를 냈어요. 10cm 정도 파자 뭔가 단단한 것이 나타났어요. 뭔가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데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박 경찰관이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잠금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건 주지스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스님, 이게 뭔지 아세요? 박 경찰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도 처음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지스님의 표정을 보면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잠금쇠를 열어봐야겠네요. 경찰관이 펜치로 잠금쇠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공책, USB, 그리고 봉투에 든 돈다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흡경찰관이 공책을 펼쳐봤어요. 공책에는 어린 글씨로 빼고 기적혀 있었어요. 2020년 10월 15일, 오늘 주지스님이 또 시주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는 걸 봤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다. 부처님께 바친 돈을 훔치는 게 맞는 건가? 법경찰관이 소리내요. 이 자주지스님이 비틀거렸어요. 2020년 10월 20일 새로 짓는 요사체 건축비도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주지스님이 가져간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다.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성민이 글씨야. 성민이가 쓴 거 맞아. 미영도 공책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성민이가 주지스님의 비리를 기록해둔 일기장이었어. 2020년 10월 25일 오늘 주지스님한테 들켰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무서워서 이 일기장과 증거 USB를 청은사 마당에 묻어넣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찾아주길 바란다. 박 경찰관이 USB를 들어 올렸어요. 이 USB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때 주지스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지스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주지스님을 바라봤어요. 스님,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성민이가 어디 있어요? 성민이가 제 비리를 알아버렸어요. 주지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저는 사찰 시중음과 불사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만 빌려 쓰려고 했는데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백사가 주지스님 앞으로 가서 머리를 들고 놀려봤어요. 마치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불사 봉사를 열심히 도와주면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했죠. 그런데 하필 제가 돈을 빼돌리는 걸 목격해버린 거예요. 주지스님이 계속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일기장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민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박 경찰관이 엄하게 물었어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정말 죽이지는 않았어요. 주지스님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민이가 이 사실을 발설하면 저는 끝이에요. 사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도 가야 하고 할머니가 주지스님의 웃기실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민이를 어디에 숨겨둔 거예요?
사찰 뒤편산에 오래된 톡이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스님들이 수행하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거든요. 주지 스님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성민이를 감금해뒀어요. 음식과 물은 계속 갖다 줬고 절대 해치지는 않았어요. 미영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3년 동안이나 감금했다고요? 그게 해치지 않은 거예요. 백사가 갑자기 사찰 뒤편산 쪽으로 몸을 향했어요. 그리고 쉬이 큰 소리를 내며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백사가 성민이 있는 곳을 아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백사를 따라가려 했어요. 할머니 위험해. 미영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스님, 정확한 위치를 말하세요. 박경찰관이 명령했어요. 사찰에서 뒤편산 길로 10분 정도 올라가면 바위 틈새에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성민이가 주지 스님이 고개를 떨고 왔어요. 3년 동안 성민이는 거기서 혼자 지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줬고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 성민이가 3년 동안 그런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백사가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는 할머니 곁으로 와서 몸을 감쌌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성민이를 구할 수 있어요. 미영이 할머니를 달랐어요. 박경찰관이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어요. 즉시 산으로 올라가서 성민 씨를 구출하세요. 그리고 구급차도 불러주세요. 3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으니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경찰관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님도 체포합니다. 감금죄와 황령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주지 스님이 수갑을 차고서도 계속 말했어요. 성민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입막음을 하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변명하지 마세요. 박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한 청년의 인생을 망쳐놨잖아요. 그때 백사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상자에서 나온 돈다발들을 코로 건드리더니 할머니 쪽으로 밀어냈어요. 백사가 이 돈이 잘못된 돈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미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동물들은 정말 순수해서 악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고 하죠. 박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사가 정말 똑똑하구나. 성민이를 찾아준 거야. 백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성민이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몰라. 백사가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산 쪽을 바라보며 성민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성민 씨가 탈출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나요? 박경찰관이 물었어요. 처음 1년 정도는 자주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토굴이 깊숙한 곳에 있고 입구도 바위로 막아뒀거든요. 그리고 주지 스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예요?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어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도록. 미영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매일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라 돌이킬 수가 없어서 주지 스님이 흉을 끼기 시작했어요. 성민이가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저만 믿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그럼 할머니한테는 왜 성민이가 서울에 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미영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성민이를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될까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지 스님의 말에 할머니가 더욱 화를 냈어요. 내가 치매라고 우습게 봤구나. 백사가 갑자기 꼬리를 세우며 산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쉬익쉬익 소리를 내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나 봐요. 미영이 백사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멀리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출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박경찰관이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10분 후 경찰관들이 한 청년을 부축하며
내려왔어요. 야위고 창백했지만 분명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아 할머니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미영이 급하게 할머니를 부축했으니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백사가 성민이를 보자마자 몸을 길게 내리며 다가갔어. 성민이도 백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사야, 너도 많이 컸구나. 성민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제대로 말할 상대가 없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우리 성민이 할머니가 손자를 꽉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할머니 저 살아있어요. 성민이도 할머니를 안으며 울먹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할머니가 계속 내가 사찰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할머니가 맞았어요. 저 정말 여기 있었어요. 백사가 할머니와 성민이 사이를 오가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꼬리를 흔들지는 않지만 몸 전체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백사가 너를 찾아줬어. 할머니가 성민이에게 말했어요. 백사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정말요? 백사가 성민이가 놀라며 백사를 바라봤어요. 매일 밤 토굴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뱀이 우는 소리 같았는데 설마 백사였을까요? 또 맞아, 백사가 너를 찾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백사가 삽도 가져오고 그 자리를 계속 돌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어. 구급대원들이 성민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전체적으로 영양실조 증세가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으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이 대답했어요. 성민이가 주지스님을 보며 말했어요. 스님, 저는 스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3년 동안 저와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주지스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님이 저를 죽이지 않은 건 감사해요. 그래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박경찰관이 성민이에게 말했어요. 성민 씨,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요. 스님의 횡령 증거도 있고 감금 사실도 정확히 기록해야 하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민이가 약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민 씨, 어떻게 그 증거들을 미리 묻어둘 생각을 했어요? 미영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스님의 행동이 점점 의심스러워서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보존해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민이가 당신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백사가 그 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민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배는 땅의 진동이나 냄새를 매우 잘 감지한다고 해요. 아마 성민 씨의 냄새나 그 상자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박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민 씨가 없어진 후부터 백사가 그 행동을 시작했다니까 분명 뭔가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사는 정말 영물이야. 사람들이 다치매라고 무시했는데 백사만 내 말을 믿어줬어. 백사가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성민이가 토굴에서 지냈던 3년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매일 탈출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고 스님이 가끔 와서 밥을 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체념하게 됐죠. 그냥 언젠가는 누군가 찾아줄 거라고 믿으며 버텼어요. 미영이 성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희망이 생겼어요. 분명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사가 성민이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백사 소리였구나. 성민이가 백사를 바라보며 감동했어요. 고마워, 백사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백사가 성민이에게 다가가 몸을 감쌌어요. 3년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지스님이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성민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아무도 주지스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입혔거든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박경철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백사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백사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백사가 영웅이야. 가족을 구해준 영웅 말이야. 백사가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몸을 느리며 쉬고 있었어요. 이제야 긴 임무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가 병원으로 가기 전에 백사에게 말했어요. 백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저는 영영 그 톡을 해서 나올 수 없었을 거야. 백사가 성민이의 손을 혀로 살짝 하셨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민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어요. 영양실조와 비타민 결핍 증세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정신적 충격도 예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성민이가 병실에서 할머니와 미영에게 말했어요. 할머니와 백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머니가 성민이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성민이가 많이 컸구나.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니. 백사는 성민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불안해했어요. 평소처럼 할머니 곁에 있기는 했지만 자꾸 병원 방향을 바라보며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백사가 성민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미영이 백사의 행동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뱀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달랐어요. 걱정 마, 백사야. 성민이 곧 돌아올 거야. 그런데 성민이가 퇴원하기 하루 전 백사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청운사가 아닌 마을 이장떡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불안했습니다. 너 뭔가 있나 봐요. 미영이 백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백사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 그 방향만 응시했습니다. 이장떡에 무슨 일 있을까요? 할머니가 궁금했어요. 마을 이장인 김봉수는 65세의 인자한 어르신이었는데 평소 청은사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혹시 이장떡 주지스님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미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백사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였거든요. 다음 날 성민이가 퇴원했어요.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성민이를 보고 백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차분한 뱀이었는데 성민이를 보자 마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성민이 주위를 빙빙 돌며 쉬익쉬익 소리를 내고 때로는 성민이의 팔에 몸을 감기기도 했어요. 백사야, 나도 보고 싶었어. 성민이가 백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면 말했어요.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재회의 기분도 잠시. 백사는 다시 이장떡 방향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백사가 또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는 것 같아요. 성민이가 백사의 행동을 보면 말했어요. 톡을 해서 지낼 때도 가끔 이런 식으로 행동했어요. 뭔가 위험하거나 이상한 게 있을 때 말이에요. 미영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어떤 식으로요? 백사는 후각과 진동 감지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사람이 멀리서 오는 것도 미리 알아차리고
날씨가 바뀔 때도 먼저 반응해요. 성민이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백사 행동을 보니까 분명 이장댁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 이장님은 좋은 분인데 설마 그분도 주지스님처럼 그날 저녁 박 경찰관이 집을 찾아왔어요. 성민 씨 태어나신 걸 축하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박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주지스님이 굳이 소에서 추가 진술을 했는데 횡령의 공범이 있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박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공범이요? 누구인데요? 미영이 물었어요. 김봉수 이장님입니다. 주지스님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이장님이 관리해주고 있었다고 해요. 박 경찰관의 말에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김 이장님이? 그때 백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장대가 방향으로 몸을 향했어요. 마치 그래 내가 말했잖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장대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혹시 뭔가 감지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박 경찰관이 백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 범이 정말 신기하네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백사는 정말 똑똑해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이장대가 수색해야 하는 건가요? 미영이 물었어요. 네. 내일 오전에 수색영장을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혹시 성민 씨와 할머니, 미영 씨도 함께 가실 수 있나요? 백사도 데려오시고요. 박 경찰관이 부탁했어요. 백사가 또 뭔가 찾아낼지도 모르거든요. 물론이죠. 꼭 가야 해요. 성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비리를 숨겨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백사는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뭔가를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민이가 창문으로 백사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범이에요. 마치 사람 같아요. 미영이 감탄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관들과 함께 김봉수 이장댁으로 향했어요. 백사는 성민이가 특별히 만든 천가방에 들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장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는데 사업을 해서 부유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박 경찰관이 김 이장에게 영장을 보여줬어요. 김 이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색이요? 무슨 일로요? 최주지스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해요. 박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그때 백사가 가방에서 머리를 내밀다니 김 이장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쉬익 소리를 한 번 냈습니다. 저는 주지스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일 뿐이고 김 이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백사는 계속 김 이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보죠? 김 이장이 불편해하며 물었어요. 백사는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하면 그런 행동을 해요. 성민이가 대답했어요. 경찰관들이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거실, 안방, 부엌 등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게 없네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백사가 갑자기 가방에서 나와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집 뒤편 창고 쪽으로 일직선으로 향했습니다. 백사가 뭔가 찾았나 봐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백사는 창고 앞에서 멈춰서 더니 특정 지점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청은사에서 했던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 경찰관들에게 말했어요. 창고도 수색해 볼까요? 박 경찰관이 김 이장에게 물었어요. 창고요? 거기는 그냥 농기구 창고인데 김 이장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백사는 계속해서 창고 앞을 돌고 있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창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 농기구들이 있었지만 백사는 창고 안쪽 구석을 향해 움직였어요.
백사가 창고 한 구석에서 멈춰서 더니 바닥을 코로 툭툭 건드렸어요. 여기 바닥이 좀 이상해요. 경찰관이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른 곳보다 색깔이 다르고 약간 들떠 보였습니다. 혹시 아래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찰관이 바닥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작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뭔가 있어요. 지하에는 큰 철제 상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끌어올려 열어보니 안에는 엄청난 양의 현금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박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김 이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김 이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보니 청은사 시중음 관련 장부와 계좌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횡령 증거네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장님,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이장은 평소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주지스님 부탁으로 잠깐 보관만. 김 이장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백사가 상자들 주위를 돌며 계속 쉬익 소리를 냈어요. 마치 더 있어 더 찾아보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가 또 뭔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경찰관들이 지하 공간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벽 한쪽에 또 다른 틈이 있었어요. 그 틈에서 봉투 하나가 더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 경찰관이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사진에는 주지스님과 김 이장이 함께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증거 사진이네요.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주지스님과 김 이장이 황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시주금에서 이번 달에 500만 원 더 빼내자.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 걱정, 내가 마을 일을 다 처리하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녹음한 거죠? 미영이 궁금했어요. 그때 성민이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것도 제가 녹음한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박 경찰관이 물었어요. 토굴에 감금되기 전에 제가 주지스님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기도 숨겨놨었는데 그럼 성민 씨가 이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라지면 누군가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증거를 숨겨뒀거든요. 성민이가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어요. 백사가 다 찾아준 거예요.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김 이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이장이 흉이 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잠깐 보관만 해주려고 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마을 개발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조금씩 사용했어요. 마을 개발 사업이요? 박 경찰관이 물었어요. 마을에 펜션을 짓고 관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김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다 쓰게 됐고 결국 횡령이잖아요.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부처님께 바친 시주금을 개인 사업에 쓰다니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김 이장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성민아,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시킨 것도 다 제 욕심 때문이야. 정말 미안하다. 백사가 김 이장 앞으로 가더니 머리를 들고 놀려봤어요. 하얀 비늘이 햇빛에 반짝거리면 신성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백사도 화가 났나 봐요. 미영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무거운 성민이를 3년 동안 고생시켰으니까 할머니가 김 이장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경찰관들이 모든 증거물을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현금만 해도 수억 원이 넘었고 서류들도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조직적인 횡령이네요. 박 경찰관이 말했어요. 김봉수 씨도 체포하겠습니다.
김 이장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김 이장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진실을 말씀하세요. 거짓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박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훔친 돈은 모두 청운사에 돌려줘야 해요. 백사가 모든 증거물이 수거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나간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성민이가 백사를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백사야.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긴급 마을회의가 열렸어요. 김 이장이 체포된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거든요. 정말이에요. 김 이장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박 경찰관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그럼 성민이가 정말 3년 동안 토불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정순이 할머니 덕분에 백사가 찾아낸 거예요. 박 경찰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수근거렸어요. 뱀이 사건을 해결했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백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백사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백사는 영물이에요. 사람들이 못 찾은 걸 다 찾아놨어요. 백사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았지만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앞으로 마을 이장은 어떻게 하죠? 한 주민이 물었어요. 임시로 부회장님이 업무를 보시고 나중에 새 이장을 선출해야죠. 박 경찰관이 답했어요. 그리고 청은사도 새 주지스님을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의 두 기둥이었던 주지스님과 이장이 모두 사라지게 된 거였어요. 성민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이 일로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민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다니 백사가 가르쳐줬어요. 성민이가 백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토굴에서 절망적일 때 백사 소리를 들으면 희망이 생겼어요. 누군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백사가 성민이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이가 말했어요. 백사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만약 백사가 없었다면 저는 영영 그 토굴에서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사는 정말 특별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야.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겠네요. 미영이 말했어요. 저도 이제 그만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성민이가 기뻐했어요. 네, 저도 이제 이곳이 집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와 성민이 그리고 백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미영의 말에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백사도 식탁 옆에서 몸을 또 아리들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성민이가 궁금했어요. 뱀의 감각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백사 같은 뱀은 더욱 예민하다고 하죠. 미영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성민이와 백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백사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었거든요. 성민이가 백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백사가 아직 작았을 때 제가 돌봐줬는데 그때부터 특별한 관계였어요. 백사가 성민이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며칠 후 청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주지스님이 할머니와 성민이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새 주지스님은 어떤 분일까요?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좋은 분위기를 바라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새 주지스님은 40대 중반의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임 주지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세주지 스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오히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차시 죽음은 모두 돌려받으셨나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경찰에서 압수한 돈은 모두 4차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세주지 스님이 약속했어요. 마을 주민들께도 정기적으로 해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넥사를 본 세주지 스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이 뱀이 그 유명한 백사인가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영리한 뱀은 처음 봐요. 백사가 세주지 스님을 경계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사가 스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백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요. 세주지 스님이 제안했어요. 혹시 백사를 모시고 4차로에서 축복식을 열면 어떨까요? 이번 일로 마을이 많이 상처받았는데 백사의 영어 마음으로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성민이가 동의했어요. 백사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뭐? 일주일 후 청은사에서 백사 감사 축복식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백사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뱀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신기한 일이네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백사는 특별히 만든 하얀 천 위에 올려져 대흥전 앞에 자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있었습니다. 우리 백사가 정말 당당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세주지 스님이 축복식을 진행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백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고 무거운 생명을 구해준 백사의 공덕을 기립니다. 사람들이 백사에게 인사를 드리며 지나갔어요. 어떤 이는 절을 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백사는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사람 같아요. 영물이 맞나 봐요.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축복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성민 씨, 백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사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신이기도 하고요. 성민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백사를 어떻게 키우게 되셨나요? 3년 전에 사찰에서 구해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됐어요. 백사가 앞으로도 이런 능력을 보일까요? 기자가 물었어요. 백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백사가 할머니 곁으로 와서 몸을 감쌌어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이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미영이 말했어요. 백사가 유명해졌어요. 백사 덕분에 우리도 유명해졌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백사는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백사야 고생 많았어. 성민이가 백사에게 속삭였어요. 백사가 성민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쉬익 소리를 냈어요. 마치 천만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청운서와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세주지 스님은 약속대로 투명하게 사찰을 운영했고 마을에도 새 이장이 선출되었어요. 성민이는 마을 청년의 활동을 시작했고 미영은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백사는 여전히 가족들을 지키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백사가 가져다 준 기적 덕분에 말이에요.
백사 축복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마을 분유 회장 박순자 씨가 말했어요. 서로를 더 믿게 됐다일까요? 새로 선출된 이장 정우민 씨도 투명한 마을 운영을 약속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완전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3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성민이가 미영에게 말했어요. 무엇보다 백사와 할머니 그리고 미영 누나가 있어서 힘이 나요. 성민이는 마을 청년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앞으로 뭘 하고 싶어?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성민이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 마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민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3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미영이 성민이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 관련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성민이의 말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성민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백사는 성민이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성민이 겪은 또한 일을 듣고 앉아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도 성민이 계획을 응원하는 것 같네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백사는 정말 사람 같아요.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성민이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성민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 전화를 받고 말했어요. 봉사활동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요? 성민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서울에 있는 청소년 보호센터에서도 성민 씨 이야기를 듣고 연락했대요.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미영이 계속 설명했어요. 성민이가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저 서울에 가서 그런 일을 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성민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할머니가 격려했어요. 하지만 성민이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혼자 두고 가기가, 아이고, 걱정 마. 미영이가 있잖아. 할머니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백사도 있고 백사가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성민이에게 몸을 비비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매주 집에 올 거예요. 백사와 할머니, 미영 누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성민이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 집이 제 풀이니까요. 할머니가 성민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성민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가서 열심히 하고 와. 네, 할머니. 그날 밤 성민이는 백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백사야, 내가 서울에 가도 괜찮을까? 성민이가 백사에게 물었어요. 백사가 성민이를 바라보며 쉬익 소리를 한 번 냈어요. 마치 괜찮아, 너의 꿈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백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일주일 후 성민이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성민아, 건강하게 잘 다녀와. 우리 마을의 자랑이니까 열심히 해. 사람들이 따뜻하게 배웅해줬어요. 성민이가 특별히 백사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백사야, 나 일주일마다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 잘 지켜줘. 백사가 성민이의 가방 옆에서 몸을 길게 내리며 배웅했어요. 떠나는 성민이를 끝까지 바라보며 쉬익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백사가 성민이를 걱정하고 있네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며 말했어요. 괜찮아, 백사야. 성민이 금방 돌아올 거야. 미영이 백사를 달랐어요. 성민이가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적적하지 않았어요. 백사가 더욱 활발하게 할머니와 미영을 돌봤거든요. 아침마다 할머니를 깨우고 산책할 시간이 되면 미영의 옷자락을 가볍게 물어당겨 알려줬어요. 백사가 성민이 목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미영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새 주지스님도 자주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백사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스님. 백사가 정말 착해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4차의 복원 불사가 끝나면 다시 백사 감사법회를 열고 싶은데 어떠세요? 새 주지스님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백사도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청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4차의 복원 불사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미영이 궁금했어요. 대흥전 뒤편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석함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문서들이 나왔어요. 백사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새 주지스님이 설명했어요. 할머니와 미영 그리고 백사가 청운사로 갔어요. 대흥전 뒤편에는 정말 오래된 석함이 있었고 그 안에서 조선시대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스님이 말했어요. 백사가 이 근처에서 뭔가 반응을 보였거든요. 백사를 석함 근처에 놓쳐 뱀이 관심을 보이며 주위를 돌았어요. 문서를 해독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건 조선시대 청운사의 창건 기록이에요. 문화재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흰뱀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흰뱀에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청운사를 지키는 신령한 흰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백사가 그 흰뱀의 후손인가요? 미영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백사 같은 흰뱀은 매우 드물거든요. 전문가가 대답했어요. 백사가 문서를 옆에서 조용히 읽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비로워 보였어요. 우리 백사가 정말 특별한 존재였구나.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운사와 백사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학자들이 백사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백사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수긍했어요. 성민이가 첫 번째 휴가를 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미영, 누나, 백사야. 보고 싶었어. 성민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백사가 성민이를 보자마자 몸을 길게 내리며 기뻐했어요. 백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할머니가 말했어요. 매일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 미영이 궁금해했어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졌더라고요. 성민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특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거든요. 할머니가 성민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백사가 유명해졌다면서요. 성민이가 물었어요. 응, 조선시대 기록에도 나온다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백사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 백사가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사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성민이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성민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다 함께 있으니까 백사 덕분이에요. 미영이 말했어. 백사가 우리를 다시 모아준 거예요. 백사는 식탁 한쪽에서 조용히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얀 비눗물이 전등빛에 반짝거리며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백사야 고마워. 성민이가 백사에게 말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백사가 성민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쉬익 소리를 냈어요. 이틀 후 성민이가 다시 서울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전보다 덜 섭섭했어요. 일주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올게. 성민이가 백사에게 인사했어요.
백사도 이번에는 덜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돌아온다는 걸 이해한 거였죠. 성민이가 없는 동안 마을에서는 백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관광객들이 백사를 보러 오기 시작한 거요. 백사를 구경하러 왔어요. 정말 신기한 범이라면서요.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적당히 선을 그었어요. 하루에 몇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백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마을 이장 정호민 씨가 제안했어요. 백사 체험관 같은 걸 만들어서 마을 수익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백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 의견에 동의했어요. 맞아요. 백사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니까 소중히 지켜야 해요. 대신 청은사에서 백사 이야기를 담은 작은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백사가 어떻게 성민이를 구했는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희벼의 전설 등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백사에게 부담도 안 주고 사람들의 호기심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주지 스님이 말했어요. 전시관 개관식에 성민이도 특별히 휴가를 내고 참석했어요.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성민이가 전시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백사의 사진과 함께 가족들의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전시되니까 신기하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시관을 본 관람객들이 진짜 백사를 보고 싶어 했지만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백사가 피곤해하지 않는 선에서만요. 미영이 관람객들에게 설명했어요. 백사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신기해하면 가만히 있어 주고 어른들이 인사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백사가 정말 영리해요. 한 관람객이 말했어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백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알아봐요. 할머니가 자랑했어요. 백사가 할머니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백사와 가족들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어요. 성민이는 서울에서 청소년 상담 자격증을 따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성민이 걱정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백사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지. 미영도 마을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어느 날 성민이가 물었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가 진짜 제 집이에요. 미영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백사와 할머니 그리고 성민이와 함께하는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백사가 미영의 말을 듣고 꼬리를 살짝 움직였어요. 어느 봄날 백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청은사 마당에서 또 다른 희범이 발견된 거였어요. 백사보다 작은 새끼 희범이었는데 백사와 똑같이 새하얀 비늘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백사의 새끼인가요? 세주지 스님이 궁금했어요. 글쎄요, 백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겠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백사를 새끼 희범은 근처에 놓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사가 새끼를 보더니 부드럽게 몸을 감싸며 보호하는 모습을 보인 거였어요. 백사가 새끼를 받아들이네요. 성민이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새끼 희범도 백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백사에게도 가족이 생겼네요. 미영이 기뻐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거예요. 할머니가 두 마리 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성민이가 물었어요. 백살이 어때요? 백사처럼 새하얗거든요. 좋은 이름이네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어요. 백살이가 온 후 집은 더욱 활기를 찾았어요. 백사가 새끼를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먹이 먹는 법, 사람들과 지내는 법, 위험한 것들을 피하는 법 등을 천천히 알려줬어요. 백사가 정말 좋은 엄마네요. 미영이 감탄했어요. 아니면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요. 그의 가을 성민이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축하해요 성민이. 가족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이제 정말 전문가네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백서와 백설이도 축하해 주는 것 같아요. 두 마리 뱀이 성민이 주위를 돌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성민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우리 성민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글며 말했어요. 백사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됐어. 겨울이 되자 백사와 백설이는 함께 동면 준비를 했어요. 밴들은 겨울에 잠을 많이 자잖아요. 성민이가 설명했어요. 따뜻한 곳을 마련해 줘야겠어요.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밴드를 위한 겨울 보금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두 마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 성민이가 겨울점에 들어가는 백사와 백설이에게 인사했어요. 두 마리 뱀이 조용히 또 아리를 들고 겨울점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백사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그의 겨울은 정말 따뜻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성민이는 서울에서 상담 일을 계속하면서도 매주 집에 돌아왔고 미영은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며 보람찬 일상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기억력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백사가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거야. 할머니가 종종 말했어요. 백사가 없었으면 성민이도 못 찾았을 테고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그래요. 백사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미영도 동의했어요. 봄이 와서 백사와 백설이가 깨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백설이가 훨씬 커져 있었던 거예요. 와, 백설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성민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백사와 거의 비슷해졌네요. 두 마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봄과 함께 마을에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어요. 청은사 복원이 완료되어 더욱 아름다워졌고 백사 전시관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마을 경제도 좋아졌어요. 모든 게 백사 덕분이네요. 세주지스님이 감사했어요. 성민이의 상담 활동도 더욱 확대되었어요.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백사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하네.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그의 여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전국에서 백사 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온 거였어요. 와, 진짜 백사다. 정말 하얗고 예뻐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백사와 백설이를 바라봤어요. 두 마리 뱀도 아이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백사가 어떻게 성민이를 구했어요? 하나이가 궁금했어요. 성민이가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백사는 정말 똑똑하고 용감한 벼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우리도 백사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용감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백서와 백설이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백서는 원래 순한 성격이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 그의 가을 성민이에게 큰 기회가 왔어요. 국립청소년 상담원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미영이 축하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는 온라인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네, 일주일에 서너 번만 서울에 가면 돼요. 나머지는 여기서 화상 상담을 하면 되거든요.
성민이의 말에 모든 가족이 안도했어요. 백사와 백설이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마리 뱀이 성민이 주위를 돌며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다시 왔지만 이번에는 더욱 따뜻했어요. 성민이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거든요.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매일 같이 말했어요. 백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백사와 백설이도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설을 만나는 게 2년 전이네. 성민이가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백사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지. 할머니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거죠. 미영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성민이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백사와 백설이도 우리 가족이고요. 백사가 성민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색절이도 백사 옆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백사야, 고마워. 할머니가 백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백사가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성민이도 백사와 백설이를 쓰다듬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마을, 따뜻한 가족, 그리고 신비로운 두 마리 흰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순간이었어. 백사가 가져다준 기적은 단순히 성민이를 구해낸 것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것이었죠. 앞으로도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백사와 백설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더욱 많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한 마리 흰벼의 충실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